네, 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바로 명리학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계속 일주 관련된 영상을 찍어왔어요. 근데 오늘은 잠깐 일주를 멈추고 궁합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몇 안 되는 이제 구독자분께서 궁합에 대한 영상 한번 올려줄 수 있겠냐라고 해서 네, 올리는 것도 있고 계속 일주만 하는 것도 좀 지겨운 것도 있어서 궁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궁합은 이제 완벽한 건 없죠. 완벽한 거. 이 완벽. 이 완벽한 궁합은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왜냐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사주 명리 이 영상을 찍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뭐 부족한 오행을 찾고 부족한 글자를 찾고 뭐 용신을 찾고 이런 게 솔직히 저는 맞는 접근인가? 라는 의문을 항상 해요. 어차피 이게 애초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완벽합니까? 항상 사람은 원래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족한 사람들끼리 이 궁합을 본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 궁합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좋고 아무리 뭐 사람이 배운 게 많아도 그러니까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뭐 비슷한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인간은 자기만의 고유성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는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부터 궁합은 완벽할 수가 없다, 애초에. 그래서 궁합이 아무리 좋아도 싸워요,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 싸우고 헤어질 수도 있고, 뭐 더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은 이혼하는 경우도 있죠. 뭐 천생연분이라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막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완벽한 궁합은 애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 이제 찍는 영상은 제가 생각하는 궁합을 보는 방법이랑 왜 그렇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올릴 거고요. 사실 궁합을 이 영상 하나에만 다 찍을 수가 없어서 아마 한 두세 편 정도 나눠서 올라갈 것 같아요, 영상이. 근데 오늘 아마 올라갈 영상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궁합에 대한 저의 생각과 궁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만 이제 올라갈 거예요, 오늘 영상은. 이제 다음이나 다다음에 올라갈 영상이 아마 이제 사주 예시를 가져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그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궁합이라는 거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 두 사람이 만나는 건데 당연히 궁합 자체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서로 참고 이해하는 건데 뭐 어떤 분들은 뭐 이제 포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잘 사시는 분은 잘 사시고 뭐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궁합이 이제 뭐 결혼을 해도 뭐 주말 부부나 뭐 떨어져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연애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가볍게 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접근성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궁합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궁합은 지금 되게 사주 명리에 사실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나온 건 없어요. 애초에 이게 정답이 수학처럼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그 이제 궁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마다 다 차이가 있고 이제 뭐 정해진 답이 없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주 명리에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은 있죠. 예를 들면 뭐 오행.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그 기운, 나한테 없는 오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걸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부족한 부분. 그럼 이게 또 십성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무식상이야. 근데 상대방이 식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한테 없는 십성이 상대편한테 있다. 나한테 없는 오행이 상대편한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족한 오행을 채워줘서 그렇게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다. 애초에,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된다. 무식상은 무식상끼리, 뭐, 무재성은 무재성끼리, 뭐, 재성이 많은 사람은 재성이 많은 사람끼리, 인성이 없는 사람은 인성이 없는 사람끼리, 뭐, 이렇게 결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행복하다. 왜냐면 더 그래야 서로를 이해해 주니까. 아니다.
내가 못하는 걸 남이 할 줄 알아야 되고 남이 못하는 걸 내가 할 줄 알아야 음양오행처럼 이게 부족한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답이 없답니다. 답이 없다. 다 맞아요. 왜냐하면 주변을 보면 어떤 분들은 식상이 둘 다 많은데 잘 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재성이 완전 많은데 어떤 사람은 완전 재성이 없고 어떤 사람은 인성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인성이 아예 없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 맞아요. 여기 방금 말씀드렸던 거를 다 해당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궁합은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은 궁합도 궁합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이 결국 운이에요, 운.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기존 명리학이나 이제 기존 궁합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대부분 또 그렇다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예, 저도 처음에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제 생각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제 기존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사주가 8글자, 8글자를 가져와서 이 원국만을 가지고 궁합을 본다는 게 문제예요. 제 생각엔. 왜냐면은 이 원국만, 그러니까 사주 명리 해석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남녀의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 뭐 여기 일지의 합을 본다든지 뭐 식상이나 뭐 어떤 십성, 뭐 인성, 이 다 십성이죠. 어떤 십성에 뭐 유무, 뭐 존재하냐, 없냐, 이걸 가지고 뭐 채워주냐, 못 채워주냐, 이 원국만을 가지고 따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만약에 어떤 커플이나 어떤 결혼한 분들이 이혼을 하거나 헤어지는 경우가 이 사주 원국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 때문이에요, 운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주 원국의 문제가 아니라 뭐 남자 쪽이 됐든 여자 쪽이 됐든 뭐 두 명 다가 됐든 이 운이 항상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운에 의해서 이 글자들이 변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운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궁합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의 운이에요, 운. 상대방의 운. 이 대운, 특히 이 대운과 세운. 이 두 개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보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8글자가 어떤 사람의 사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똑같이 어떤 남녀가 이렇게 사주를 가져왔는데 이 두 명의 사주 8글자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 영상에도 찍었던 거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글자들은 변동이 없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무식상이다. 그럼 계속 무식상인 거고 이 사람이 뭐 무재성이다. 그럼 무재성인 거예요. 계속. 근데 이 글자들이 언제 바뀌냐 그럼. 이게 대운과 세운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대운과 세운. 이거에 의해서 이 글자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대운이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저 상대방의 대운은 또 어디에 와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보세요. 제가 이거 초창기 때 예시를 들어줬던 사주인데요. 이분이 개유년, 임술월, 임신년, 뭐 신해 시에 태어난 분이에요. 이 남자라고 해볼게요, 이분. 근데 대운을 안 보면 이 사람 사주 보면은 오행으로 보면 지금 금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인비태왕이죠. 여기 뭐 지지는 십성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사람 보면은 지금 어 완전 금수밖에 없어요. 금수. 인비태왕입니다. 인비태왕. 이 천간을 보시면 이게 정인, 비견, 겁재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그 사주도 보고 궁합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의 대운을 보지 않고 이렇게만 보면 이 사람은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인비태왕 뭐 화가 없네, 목이 없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목과 화가 많은 여자분이 좋고 이 사람은 뭐 사주 원국에 지금 식상이 없으니까 이 무식상인 남자한테 이 식상인 여자분이 좋겠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완전 잘못된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 대운이 지금 사오미로 가봐요. 사오미. 여름으로 간다고 해봐요. 이분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여름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 글자가 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간에
이 정인이라는 글자도 있고 겁재도 있고 비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과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사주 자체가 기운이 엄청 강하죠. 인비로 돼 있으니까. 근데 사오미로 가면은 그 강한 기운도 약해지면서 이 비견과 이 천간에 있는 정인을 잘 못 쓰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주 원국은 이렇지만 이 사람 대운이 지금 사오미로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되게 어려운데 그 결국에는 이 대운을 보지 않고 이 대운과 세운을 보지 않고 이 글자만 봐버리면은 그냥 이게 해석이 올바를 수가 없는 게 이 사람이 타고나기로는 천간의 정인을 가지고 있어서 정인에 대한 생각이 강하지만 이 사오미가 와버리면은 이 사람은 정인을 잘 못 쓰는 사람이에요. 편인을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편인. 그리고 이게 만나보면 이 사람이 정인보다는 편인에 더 가까운 사람 같이도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대운에서 만약에 이 사람을 만났다면. 근데 만약에 인묘진 대운에서 만났다. 그럼 또 다른 거예요. 사오미 대운에서 만났을 때 이 사람의 모습과 인묘진 대운에서 만났을 때 이 사람 모습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존 명리학은 이 대운과 세운을 보지 않고 이게 고정값인데 이것만 놓고 그냥 대운만 둘이 궁합을 보는 거예요. 합과 충의 여부를. 사실 이게 말이 살짝 안 되는 거죠. 살짝이 아니라 완전 오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의 현실은 이 금국이라는 금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그쪽에 있는 글자들을 잘 쓰는 사람이지만 이 운이 사오미라 인묘진으로 가면은 여기에 있는 환경에 있는 글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사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오미에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랑 이 인묘진에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 대운을 봐야 되냐면 자, 궁합이라는 게 물론 단순한 연애도 있겠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결혼이랑도 관련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남녀가 왔는데 남자분은 만약에 사오미로 가요. 대운이. 근데 여자분은 만약에 해자축으로 가. 만약에 대운이. 그 이거 완전 다르잖아요. 음양의 관계에 있잖아요. 지금 대운이. 그러니까 남자분은 해자축으로 가기 때문에 시골이나 조용한 곳, 내가 무언가를 조용하게 집중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골, 지방 이런 데가 어울리는 거예요. 이분은. 근데 이 사오미로 가는 여성분은 화려한 곳, 번화가, 약간 사람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 이런 데가 좋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런 계절로 가야 되는 흐름인 거예요. 이렇게 대운과 세운 자체가 음양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는 이제 그 상대방의 질문에 따라 달라질 거고 그 사주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제 처해져 있는 그런 지금 환경과 질문 그리고 그 사주의 기세를 봐야 되겠죠. 아, 이 사람 쪽으로 따라가는 게 좋겠습니다. 뭐 좀 만약에 사주가 좀 심한 경우에는 주말 부부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운과 세운을 무조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궁합을 볼 때 그 사람의 사주를 먼저 보지 않고 전 궁합뿐만 아니라 사주 명리를 해석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사실 대운과 세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제가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어, 정축 일주시고 이분이 죄송해요. 정축 일주시고 이분이 이제 월에 태어나셨고 정민년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분은 죄송해요. 저거 글씨를 잘못 썼는데 경호일에 태어났고 이분이 같은 분이셨거든요. 정미 그리고 병호 이 병호월에 태어난 분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자분이시고 이분이 남자분이신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 분 둘이 만났을 때 이분의 경우 이제 초년에 이제 해자축에서 이제 인묘진으로 넘어가는 경계에 있으셨대요. 이렇게. 죄송해요.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분은 인묘진이었어요. 자, 보세요. 인묘진 같죠? 그러니까 같은 공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분이. 이 사주 원국을 보지 말고 대운을 봤을 때 이 사람도 인묘진이고 이 사람도 인묘진이에요. 그러면은 꽤 괜찮다고 할 수 있죠. 일단은 환경적인 부분은 대운이라는 거는 그 사주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환경과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죠. 근데 둘 다 인묘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 사람의 사주가 인묘진에서 의미하는 바와
이 사람의 사주가 인묘진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시간과 공간이 둘 다 봄으로 간다는 거예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근데 더 깊게 들어가려면 이제 사주를 이제 그리고 나서 원국을 보는 거예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여기 완전 화죠, 화? 지지가. 이분은 겨울에 가까워요, 겨울. 해월생이고 이분 5월생이에요. 이미 이 해월과 5월은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5월생과 해월생은. 그쵸?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사주 원국의 예시는 다음 영상에 찍고 지금 근데 이분들의 현재 대운은 이 여성분의 경우에는 지금 사오미로 가고 이 남성분의 경우에는 지금 해자축으로 가요. 자, 보세요. 초년에 20대 시절에 만났을 때 두 분이 이제 결혼하셨고 이제 다 이제 하셨는데 이 두 분이 초년에 결혼할 때는 인묘진이었다가 지금 이제 50이 넘으셔서 이분은 사오미로 가시고 이분은 해자축으로 하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해자축과 사오미는 전혀 다른 공간이에요. 이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오미라는 여름, 사람이 많고 번화가, 뭔가 밝고 화려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쪽을 가야 되는 거고 이분은 휴식과 힐링, 뭐 시골, 뭐 지방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방향이 서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각각의 대운에서 추구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추구하는 바가. 아니 뭐 지금 두 분 잘 살고 계신데 제가 좀 예시를 들려고 이렇게 예시를 이렇게 좀 보여드렸는데 결국에는 뭐 이분이 근데 해자축에서 이 글자들의 변동이 있겠죠. 이분은 또 사오미에서 이 글자들의 변동이 있겠죠. 그거를 비교하면서 궁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제가 뭐 결국에는 좀 사주 예시까지 좀 들어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다음 영상 찍을 때는 이제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영상을 찍을 거고요.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틀만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궁합 또한 사주 명리 해석 그냥 1인 해석과 다를 게 없다. 궁합도 대운과 세운이 중요하다. 대운과 세운. 그 상대방 남녀의 대운과 대운, 특히 대운의 위치 지금 어디에 와 있냐가 훨씬 중요하다. 사주 원국만 가지고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바뀌지가 않는데 왜 그분들이 뭐 이혼을 하고 왜 이별을 하겠어요? 항상 사건과 사고는 운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운에서 무언가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계절에 무언가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저의 개인적인 더 완전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보면 이분은 사오미로 가고 이분은 해자축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주는 이 사오미로 가야 좋은 거 나쁜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이 사오미의 이제 그 행동과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사주는 이 해자축의 그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오는 이 각각의 글자들의 차이와 그런 사건 사고가 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이 재성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돈 문제에 예민하잖아요. 항상 먹고 사는 문제. 만약에 재성을 예를 들면 이 사람의 경우 이 해자축에서 이 재성의 변화가 이분과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 가치관이 이 사람이 이 사오미에서 생각하는 재성에 대한 가치관과 이 사람이 이 해자축에서 생각하는 재성의 가치관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그 대운과 세운의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대운과 세운도 대운과 세운이지만 저는 사주 명리를 떠나서 두 사람이 서로 맞추고 이해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거리 유지? 네. 그러니까 각자의 삶을 좀 존중해주고 너무 개입을 하지 않는 거.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그 사람한테 개입하고 터치하고 막 그런 거. 각각의 삶이 있고 어느 정도 거리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오늘 좀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졌는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결국에는
대운과 세운을 봐야 된다. 그 상대방의 대운과 세운을 보고 나서 사주 원국의 그 변화와 흐름을 같이 봐야 된다. 사주 원국만 가지고 궁합을 보는 건 말이 안 된다. 네, 제가 다음 시간에도 이제 궁합에 대한 영상을 하나 더 올릴 건데, 그때는 사주 예시를 가지고 와서 오늘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더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밤을 걷는 철학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